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86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박차고 박문성 차상혁 위원과 함께 기성용 FC서울 이적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는 손흥민, 김민재 등 해외 축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박차고 시간입니다. 박문성 차상혁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문성 위원님 굉장히 네. 피곤해 보이시네요. 요새 이제 막 유럽 리그가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좀 보느라고 예, 좀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수고한다고요? 수거를 한다고? 수거. 네, 많이 바쁘실 텐데 힘내시고요.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보양식 이번 주 일요일이 또 중간 날이죠, 중복. 어떻게 드셨어요, 차 의원님? 중간 날이라고 그래서 무슨 날인가 했어요. 중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다고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예. 저는 뭐 딱히 뭐 보양식 이런 거 아직 젊어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여튼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예. 자꾸 채워줘야 연료를 채워줘야 되는데 저는 초복 때는 짬뽕 먹었고요. 짬뽕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수나 제가 워낙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차 의원님께서는 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모두가 쉰에 가까운 거죠. 예. 자,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시원한 또 냉면이나 국수인데 박문성 위원님 그 별땡 그램 보는데요. 평양냉면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군침이 돌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시죠? 저는 만약에 뭐 병냉 그러니까 냉면을 하루에 3끼를 다 먹어라. 그렇게 한 일주일을 먹어라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쌀국수도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시잖아요. 면으로 하는 모든 요리를 다 좋아해서요. 그게 쌀국수건 냉면이건 국수건 예. 하여튼 면으로 하는 요리는 다 애정합니다. 예. 네. 차 의원님께서는 뭐 좋아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저는 뭐 좋아하는 게 딱히 다 좋아합니다. 뭐 예.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뿐. 까칠하시네요. 굉장히 까칠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남북 경기 한번 하면 가셔서 그 굉장히 유명한 또 평양 냉면집 있잖아요. 저기 예. 북쪽에요. 예. 한번 드시고 오시면 좋겠네요. 정말 가고 싶어요. 정말. 저는 너무나 제가 하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런 거고요. 제가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 모스크바에서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예. 뭐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갔었어요. 어. 나중에 거기서 저한테 왜 이렇게 오시냐, 실향민이시냐고.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실향민. 실향민.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예, 저희 조만간 평양냉면 우리 박문성 위원 추천 받아서 한번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예. 좋습니다. 자, 기라드 기성용이 FC 서울에 복귀했습니다. 얼마 만에 복귀죠? 네. 뭐 정확하게는 2009 시즌 마친 후에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했으니까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를 하는 거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스완지 시티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갔다가 뭐 중간에 썬덜랜드에 임대 갔다가 이후에 또 뉴캐슬 갔다가 지난 1월에 이제 뉴캐슬하고는 계약 해지했고요. 이후로 지난 반 시즌 동안 이제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었습니다. 뭐 먼 길을 돌아서 국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죠? 일단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 2023년 끝날 때까지고요. 예. 뭐 연봉은 팀 내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대략 뭐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걸로 한 7억 원 이상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3년 6개월 계약입니다. 이 정도면 장기 계약이죠? 네, 뭐 통상적으로 3, 4년이 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예.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89년 1월생이잖아요. 지금 만으로 31살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계약 만료 시점이면 만으로 34살. 그러니까 거의 이제 35살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는 건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장기 계약으로 충분히 또 볼 수 있겠고 뭐 복귀 과정에서 여러 잡음도 좀 있었고 예. 선수에게 뭐 구단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차원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89년생이면 어리네요. 왜 이렇게 형 같지? 아직 굉장히 젊은 거죠. 네. 너무 형 같은데.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올해 2월 기성용의 국내 복귀가 진행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당시 어떤 이유였나요? 일단 좀 아까 11년 만에 2009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2009년 때 셀틱 진출할 때 국내에서 잘 갔다 와라 축하한다 이렇게 했던 그 행사를 했는데 진행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갑자기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길래 일단 네 그때 뭐 진행 잘 보셨나요? 그러면 잘했고요. 예, 예. 네, 3개월 아이고, 그리고 예. 좀 제가 3주 전인가요? 그때 기성용이 캐리가 왔으면 좋겠다를 먼저 얘기했던 사람도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어필하시지? 어디 뭐 잘리셨나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수금이 잘 안 되시네. 예, 그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원래도 그때도 겨울에 예.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의 조건들 이해들이 좀 안 맞았죠.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는 뭐 가능하다면 서울로 당연히 친정팀이니까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예. 서울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력이 이미 좀 짜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티오가 조금 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의 약간 조율을 하다가 그게 조금 잘 안 맞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성용 선수는 나는 K리그로 돌아와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전북이라든지 이렇게 또 다른 팀과 예. 협상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그 위약금 문제가 위약금. 그러니까 서울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다른 팀으로 가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됐던 거죠. 네. 그럼 이번 이적은 성사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위약금 이 암초가 제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로 왔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가야지만 위약금이 나오는 건데 예. 서울로 왔기 때문에 위약금 이슈는 이제 없어진 거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몇 년이냐 뭐 연봉은 얼마냐 이런 조율을 서로가 저는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서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좀 결정을 한 거니까 팬들 입장에서 뭐 아마 구단이나 선수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았던 과정일 것 같아요. 근데 예. 팬들 입장에서 어쨌든 정말 스타가 K리그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서울 입장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서울에서 꽤 많은 돈을 지급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성용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해서 영입을 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기성용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니까 딱히 이적료가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예. 뭐 연봉만 지불하면 되긴 하는데 보도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연봉을 7억 정도로만 계산을 한다 하면 3년 반이면 한 20억대 중반 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큰 연봉 감당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올 시즌 서울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12개 팀들 중에 11위. 특히 수비력은 26실점 최다 실점. 예. 뭐 미드필더들이 숫자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팀에 이렇게 좀 팀을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눈에 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성용 선수 영입한 거는 뭐 경기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는 그 무게감, 상징성 이런 것들을 또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외적인 면도 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방송현님 뭐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성용 선수는 그 자체로 일단 전력이 도움이 돼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도 유럽에서 조금 공백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그 기량이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이청용 선수가 보여주잖아요. 그럼요.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이청용 선수가 돌아와서 지금 K리그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저는 클래스는 그러니까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력적으로 도움이 될 거.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은 굉장히 급해요. 예. 네. 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전을 쳐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모멘텀을 가져가기에 기성용 선수만한 카드가 없죠. 그럼요. 네, 이런 예. 프랜차이즈 스타를 다시 복귀시킴으로써 팬심도 달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뭐 의미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지난 겨울에 기성용, 이청용 둘 다 놓쳤습니다. FC 서울이. 이번 이적으로 팬심을 좀 달랠 수 있겠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이거 결과론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예. 2월에 만약에 영입을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서울이 영입을 안 했죠. 예. 당시에 뭐 구단의 비난도 많았는데 아까 박문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스쿼드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간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없진 않았었어요. 근데 올 시즌 12라운드까지 정말 손꼽힐 정도로 최악의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팬심이 더 멀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일단 기성용 선수는 안 잡았는데 이번에 영입해 성적이 오르면 팬심도 당연히 뭐 따라오겠죠. 근데 기성용 선수뿐만이 아니라 FC 서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팬심이 돌아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기성용은 스페인에서 돌아와서 14일에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 경기 공백과 부상 후유증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전 투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 22일에 입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스스로 뭐 부상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뭐 코로나하고 부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치료 받는 것도 그렇게 뭐 쉽진 않았다고 그냥 컨디션 회복이 조금 더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본인 이야기로는 8월이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씩 경기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할 것 같고 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합니다. 예.
기성용 선수가 셀틱 갈 때 또 진행을 하셨고 복귀를 가장 원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로서 뭐 연락 같은 건 아직 해보진 않으셨나요? 했어요. 네. 좀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축하한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얼마큼 팀에 도움이 됐느냐. 서울이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당장 뛰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뛰기는 네, 어렵다. 바로 지금 이 주말부터 뭐 투입되고 이러기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8월 정도는 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최용수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출전 시간이라든지 예. 복귀 날짜 같은 거를 좀 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성 선수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게 되면 저는 분명히 보탬이 될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FC 서울 상황이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지가 않아요. 11위에 머물러 있는데 기성용의 영입이 바로 좀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게 분위기 반전이건 실제 전력 상승이건 필요하다 도움이 될 거라 보는데 예. 이번 시즌 서울이 사실 여러 군데 고민이 있어요. 있는데 수비는 그래도 이번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센터백 울산에서 윤영선을 일단 영입을 했고요. 예. 그다음 미드필더도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있었는데 오스마르가 이제 결정하는 경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알리바이프 선수도 앞에 좀 있고 한찬이도 있고 주세종도 있고 이게 몇몇 선수들이 좀 있는데 사실 완전히 좀 기대에 뭐 좀 흡족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허리에 좀 중심을 잡아준 선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문제는 서울은 좀 앞쪽 라인이 여전히 좀 이번에 보강이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박무성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서 뛰면서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글쎄요, 뭐 FC 서울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 건 맞잖아요. 예. 뭐 다 선수 그 인원 구성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기성용 선수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수비에 좀 더 무게를 두겠죠. 그리고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점이 너무 많아요. 최다 실점이고 득점도 10골. 그러니까 거의 지금 득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 중점은 두지만 공격적으로 나가는 역할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 뭐 당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도 하면서 공격 역할적인. 근데 이제 아마 기성용 선수를 무슨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세우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네. 어렵죠. 네. 미드필더 이런 데 아닐까요? 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형 위치인데, 그러니까 피를로라고 하는 선수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예. 약간 후방 쪽에 있는 미드필더인데 플레이메이커까지 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밑으로 내려놓되 앞쪽으로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지원하는 예. 아마 그런 역할을 좀 주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예. 자, 기성용이 FC 서울에서 뛰고요. 이청용은 울산 현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제 적으로 만나거든요. 8월 30일입니다.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죠. 네, 뭐 일단 한 달도 더 남아서 예. 뭐라고 지금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에 일단 다 정상적으로 뛰고 있어야 되겠죠. 부상 없이. 그리고 일단 뭐 두 선수가 나이대도 비슷하고 유럽에 비슷한 시기에 진출했고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선수들이었고, 예. 뭐 K리그의 컨텐츠가 그렇게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컨텐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흥미를 유도할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만약에 전력으로 놓고 보면 울산 홈이거든요. 예. 울산하고 서울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울산이 유리하죠. 유리한데 이제 하지만 서울이 그때까지 어떤 전력을 끌어올리나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아마 그렇게 이청용과 기성용이 만나게 된다면 둘은 정말 절친이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빠른 연생 요 문제 때문에 뭐 연도는 하나 차이가 나는데 그냥 친구예요. 친구고 워낙 친하고 이번에도 또 서로 이제 이런 K리그 복귀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뭐 경장 들어가면 뭐 그런 거 없죠. 아, 그럼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그러니까 아마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FC 서울이 이청용은 놓치고 기성용은 잡았단 말이죠. FC 서울 입장에서 기성용이 좀 더 중요한 선수여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일단 처음엔 다 놓쳤죠. 예. 다 놓쳤다가 이제 한 명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예. 소중하죠. 정말 서울이 정말 많은 재능들을 배출해냈고, 서울이 예전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그 재능들이 이렇게 두각이 된다면 그 친구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유럽에 또 과감하게 보내주는 이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품에 안고 있는 건데
뭐 처음에는 좀 팬들의 좀 마음이 좀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성 선수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뭐 아마 이런 게 아마 앞으로 가는데 좋은 학습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기성용의 FC 서울 이적을 두고 좀 시사하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적 시장은 오늘 일 모르고 내일 일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은 노여도 내일 예스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현재까지 만약에 서울이 상위권에 있었다면 과연 기성용 선수 영입을 했을까 이번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불과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구단 입장에 사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영입을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 유럽이랑 좀 다르죠. 우리는 유럽에서 빅리그에 성공적인 커리어 보낸 선수들이 자국리그 와갖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데 뭐 보면 이제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스웨덴 이런 데들 자국리그가 세지 않은 팀들은 나라들은 그런 선수들이 복귀해가지고 이제 말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이런 케이스에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연어가 보면 이렇게 회귀하잖아요. 연호요? 예. 네. 이렇게 회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매우 현실적으로 K리그가 최정점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리그에서 성장한 선수가 K리그를 왔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예. K리그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계 최정상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K리그에서 성장한 좋은 재능들이 유럽을 포함해서 아주 좋은 데를 갔다가 예. 근데 마무리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돌아와서 나를 키워주고 혹은 팬들이 기다리는 그 그렇죠.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저는 아까 금방 우리 차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K리그가 진출을 시키되 나중에는 꼭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마지막을 또 우리 팀을 위해서 뛰어줘라. 이런 게 다 히스토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예.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박무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 의원님도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프랜차이즈 스타의 기환입니다. 앞으로 K리그에서 레전드를 대우하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게 다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게 우리가 팬들은 그냥 경기력이라고 하는 뭐 전술이 4-4이고 뭐 전력이 100으로 기준했을 때 85고 85니까 사랑하고 80이니까 사랑 안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럼요. 그 팀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 팀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느낌들 이런 서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서사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역사나 연극이나 영화 볼 때 서사의 중심은 주인공이거든요. 예, 결국 예.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럼 팀에 있어서 사람은 뭐죠?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런 서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레전드 문화야말로 이런 서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또 콘텐츠이기 때문에 예. 레전드 문화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연어까지. 연어까지. 졸려서 그렇습니다. 배도 고프고. 마지막으로 차 의원. 그러니까 레전드 대우라는 게 참 어렵고도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왜 레전드는 축구만 대우를 해줘야 되냐 뭐 이런 고민도 생기거든요. 뭐 문화, 예술, 정계, 학계 뭐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면 당연히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판이 커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흔한 예로 야구 같은 경우는 레전드들 영구 결번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최동원상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까 박문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들이 되는 건데 축구는 그런 컨텐츠가 와닿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죠. 예. 미디어 시대니까 뭐 팬들하고 접점도 많아졌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축구의 파이를 어떻게 더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FC 서울은 기성용의 합류로 상위권 도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K리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멋진 활약 기대해 보고요. 저희 뭐 나중에 시간 맞춰서 1차로 평양냉면 먹고 2차 연어회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오, 1, 2차가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2차를 연으로.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러풋볼 86화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러브 풋볼 2부는 해외 축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현 하이나이트 스포츠 대표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눴었던 내용인데 내일이 중복이에요. 네. 예. 혹시 뭘 드실 예정이세요? 우리 정우진 캐스터. 저는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께서 주중에 진행하시는 슬라생 예, 거기도 예. 문자로 사연 보냈는데 삼계탕 먹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생 홍보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 전복 들어간 걸로 먹으려고. 네. 그렇군요. 네. 역시 정우진 캐스터 센스 있게 또 네. 슬라생 홍보까지 했고 그러면 이주연 대표에게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어제가 중복인 줄 알았어요. 네, 일찍 드셨군요. 네, 지인 이 선생님께서 중복이라고 삼계탕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삼계탕 어제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이 뭐 최고죠. 네. 예, 저도 삼계탕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자, 아무쪼록 음식 잘 챙겨 드시고 두 분 몸 건강히 여름 나시길 바라고요. 애청자 분들도 좀 좋은 음식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30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한 리버풀이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7라운드 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첼시와의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난타전이었죠. 네. 예. 사실 이 경기 전에도 뭐 우승은 확정이었지만 이제 경기가 끝난 뒤 이제 우승 트로피 전달식이 이제 진행된 거는 이제 마지막 홈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진행됐거든요. 예. 그래서 또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한 것 그리고 우승 트로피 전달 경기 날에서 승리한 예. 것 이 모두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장에 관중은 안 들어왔죠? 그렇죠. 무관중 경기였는데 그 경기장 밖에 수천 명이 운집했다고 예, 하긴 예.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필드에서 되게 화려하게 셀러브레이션을 했는데 뭐 클럽 감독, 주장 핸더슨, 살라, 피르미노 만에 다 우승 주역들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 그 기쁨은 이번 한 시즌을 잘 보내고 작년에 우승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했다. 예. 이런 기쁨에 가깝지 지난 30년의 어떤 한을 다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선수들이 그 시절을 겪은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되려 그 경기장 밖에 있는 팬들이 매년 30년간 시즌권을 그럼요. 끊어가면서 예. 응원한 사람들이 더 주목받아야 될 존재가 아닐까. 예. 그게 또 스포츠의 매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준비 네. 많이 해오고 그러니까요. 철학적이 되고 있어요. 깊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주목할 기록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리버풀이 홈 취득 가능 승점 57점 중에 무려 55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홈에서 19경기를 치르는데 18경기를 이기고 한 경기를 비겼다는 거예요.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 나온 진기록입니다. 예. 0506 시즌 무리뉴 감독의 첼시, 1011 시즌 퍼거슨 감독의 맨유, 1112 시즌 만치니 감독의 맨시티, 그리고 예.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네 팀 모두 해당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홈에서 이 정도의 극강이면 우승을 해야죠. 무조건 그렇죠. 할 것 같아요. 예, 예. 3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리버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뭐 이렇게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또 저희 출연진 중에 네. 기자 한 분의 후배가 또 이 리버풀 펍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희 언제 한번 갈까요? 좋죠. 저는 뭐 사실 가본 적은 없어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예, 예. 뭐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는 가면은 신날 것 같습니다. 사주시는 건가요? 아, 예, 예. 제가 사야죠. 뭐. 그러면 무조건 가야죠. 그럼 예. 청취자분들 오시면 청취자분들도 사주시나요? 지금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네, 필요하고요. 살짝 거리 두기.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팬들이 또 리버풀의 우승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금 느끼고 네. 싶어서 저도 한번 조만간 방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팀 중 챔스와 유로파에 진출할 팀은 어떤 팀인가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혼전입니다. 이제 단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남은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예, 예. 1, 2위 리버풀과 맨시티가 챔스 확정이 되긴 했는데 3위 맨유, 4위 첼시, 5위 레스터시티 세 팀 중에 두 팀이 챔스에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이 유로파를 가겠죠. 그리고 6위 울버햄튼과 7위 토트넘이 6위, 7위 사이에만 그 마지막 경기로 인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무조건 6위를 해놓는 게 좋은 게 FA컵이 아스날 대 첼시란 말이에요. 예. 아스날 7위권 밖에 있는 아스날이 FA컵 우승해버리면 유로파에 진출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7위 팀이 유로파에 못 나가게 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요일 우리 시간 00시 00분에 예.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데 레스터 시티 대 맨유, 첼시 대 울버햄튼 이런 매치업이 성사가 된 거예요. 예. 3위부터 7위까지 엄청나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에서 예. 정말 주목할 만한 어떤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프리미어 리그 팀들의 윤곽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최종전 경기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손흥민의 토트넘이 좀 유로파라도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전 토트넘 감독입니다. 포체티노 이야기 해볼 텐데 조금씩 나와요.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좀 급부상하고 맞아요.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이게 스페인 현지 언론 마르카의 보도인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어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축구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으니까 선수의 어떤 빅딜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대신에 팀을 꾸려갈 감독 중에 가장 지금 FA에 나와 있는 감독 중에 포체티노가 유력하기 때문에 예. 바르셀로나가 포체티노를 선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르카가 바르셀로나 쪽에 그렇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는 사실 아니고 예. 레알 마드리드 얘기는 곧잘 맞추는데 이거는 좀 근거 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신력이 좀 떨어집니까? 네, 기대할 만하게 만드는 보도긴 하지만 바르셀로나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유력하게 보도를 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도 네.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부임한다면 혹시 손흥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고 하면요, 뭐 토트넘 핵심 선수들에게 러브콜을 충분히 이제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 부임설이 돌았을 때 현지에서는 해리케인, 그 손흥민과 연결을 시켰던 그렇습니다. 것도 예. 있었거든요. 특히 뭐 손흥민, 뭐 해리케인, 그 델레알리, 뭐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유럽 정상급 선수가 됐기 때문에 예. 뭐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으면은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 손흥민에게 러브콜 보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요. 뭐 추측이지만요. 네. 예. 그래도 손흥민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메시와 함께.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가끔 이렇게 링크가 뜨니까 생각해봤는데 또 바르셀로나는 처음이네요. 근데 은근히 네. 안 어울려요. 뭔가 유니폼이 안 어울려요. 유니폼도 그런데 네. 또 손흥민이 하고 있는 축구 스타일과 맞아요, 네네. 바르셀로나는 좀 어울리지 않은 뭔가 것 느낌이 같다. 안 오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을 탈출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가 3년 만에 또 우승을 했죠.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3년 만에 우승. 그 사이 바르셀로나가 2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라리가 전체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26회, 레알 마드리드가 34회 우승입니다. 예. 레알이 앞서긴 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바르샤가 10회, 레알이 7회예요. 이렇게 약세에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은 항상 그 감독직은 독이 든 성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단이 예. 그 18년도 5월에 사임을 할 때까지 챔스 3연패하고 리그 우승하고 많은 것들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2명의 감독이 아무것도 못하고 단기간에 나갔단 예.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리그 탑자리에 올라있고 챔스도 16강에 올라있기 때문에 역시 지단인가 하는 분위기고요. 세 번째로 수비 능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38경기 동안 25실점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라리가에서 20점대 실점을 하는 팀이 AT 마드리드밖에 없어요. 예.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몇 년간 40점대 실점을 하던 팀이었는데 갑자기 한 3분의 2 가까이 이걸 예. 줄였다. 굉장히 뭔가 지단의 어떤 수비적인 능력이 지도 능력이 절정에 올랐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리버풀 이야기 해봤고 또 레알 이야기 지금 나눴는데 네. 결국 수비가 강한 팀이 장기전에서는 우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득점을 하지 못할지언정 뭐 실점을 하지 않으면 0대0 경기를 무승부로도 그렇습니다.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경기에선 실점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주원 네. 대표는 선수 시절에 수비 쪽이었나요? 네, 저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랑 이제 중앙 수비수로 주로 뛰었었죠. 네. 어떤 피지컬이 수비- 너무 좋아서 예. 네. 어떤 스타일이요?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일단 손흥민 선수랑 좀 비슷했고요. 농담이고 네. 조금 약간 예전에 그 가투소 선수, 아. 로이킨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담그는 스타일이군요. 담근다. 뚝배기. 뭐 전문 용어인데 약간 뭐 좀 그런 파이터형 스타일의 선수였죠. 네. 예. 딱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교 안 보이나요? 좀 이제 기술적이지? 전혀요. 그래도 그때 같이 축구할 때 보니까 스텝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반했었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네. 알겠습니다. 담그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유럽 축구 연맹이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9-20 라리가 베스트 11을 발표했습니다. 레알이 무려 5명이 선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라이벌 팀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그 리오넬 메시가 홀로 이름을 올린 것과 매우 비교가 되고 있고요. 예. 뭐 지네딘 지단 감독을 비롯 쿠르티아, 라모스, 카세미루, 크로스, 벤제마 이 5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레알은 좋겠군요. 우승했는데
본인 팀 선수가 5명이나 또 베스트 11에 올랐으니까요. 네. 더불어 참 지단 감독이 명장인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진짜. 예, 클럽과 더불어서. 어. 자, 우리 갑자기 선수 리클롭이 생각나네요. 리클롭.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황의조가 2020-21 시즌 새 유니폼 모델이 됐다면서요? 네,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메인 모델은 아니더라고요. 아. 코시엘니가 아, 메인이고 맞아요. 예, 예. 이게 6명, 7명 중에 1명으로 됐습니다.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모델이 됐다는 건 뭐 팀에서 인정받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제 혹은 뭐 좀 잘생겼거나 이제 그런 선수들이 유니폼 모델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팀 내 입지가 좀 단단하다. 예, 예. 그리고 뭐 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인정한 것 같다. 물론 메인 모델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음. 그렇지만 그래도 유니폼 모델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황의조도 기초 군사훈련을 마쳤죠?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따른 이 체육인 병역 특례 대상자잖아요. 예, 예.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추후에 34개월 동안 특기를 활용하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훈련간에 체력 왕이 됐대요. 상장도 받았다는데 사격을 20발 중에 10발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정우진 네. 캐스터가 장교 출신입니다. 갑자기 정말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제가 사격은 잘 못했었던 케이스인데 예. 20발에서 그 제가 한 8발 맞췄었거든요. 아, 처음에. 정말요. 네. 근데 오히려 긴장이 되니까 호흡이 막 가파라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이따가 저랑 같이 PRI 한번 하시는 걸로. 참고로 저는 헌병 출신인데 저는 아. 만발 역시. 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초 군사훈련도 마친 황의조 다음 시즌 활약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데뷔 시즌 26경기 출전해서 6골 그리고 2개 도움 기록하면서 빠르게 리그랑 팀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뭐 2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뭐 볼을 키핑하는 능력, 특히 이제 공격수가 가장 갖춰야 될 그 피니시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서는 2자릿수 공격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진 캐스터. 이주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2자릿수 득점이 공격수에게는 정말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황의조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목표다. 이번 시즌 음.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2선 공격수로 안 나오고 이 박스 안쪽에서 활동하는 센터 포워드나 뭐 이렇게 원톱 개념으로 나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너무 실험적 뭐 황의조를 자꾸 윙어로 세우고 이랬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후스코어드라는 홈페이지에서 그 선수의 장단점을 분석해 놓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황의조의 장점 진짜 이주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니싱 능력, 공중볼 경합 예. 이게 정말 높은 선수다. 하지만 단점 패스 크로스 수비 가담 음. 윙어에게 정말 중요한 맞아요. 요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공격으로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사실 음. 공격수잖아요. 스트라이커잖아요. 네. 예. 사실 뭐 황의조 선수가 뭐 엄청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볼 강화 능력 이런 게 탁월하지 사실 뭐 스피드가 빠른 이런 선수 사이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원톱 부분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또 골 있거든요. 냄새를 워낙 잘 맡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슈팅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예. 저랑 비슷해요. 네. 아, 갑자기요? 그냥 남이나 담그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황의조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은 자, 황희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황희찬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는 건 국내 팬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축구계에도 황희찬을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의 현재 언론 매체에서도 황희찬이 이적을 했을 때 크게 타이틀을 뽑았죠. 예, 예.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 반다이크를 상대로 드리블 성공한 맞아요. 그 남자다. 반다이크가 네. 그때 태클을 했죠. 하다가 좀 미끄러 날라갔죠. 넘어졌죠. 예, 예. 날라갔죠. 네, 완전 그런 커뮤니티에 그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예. 반다이크는 진짜 황희찬의 평생 안주거리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예, 예. 두 번째로 첼시로 이적한 티모 베르너의 완벽한 대체자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나겔스만 감독이 베르너를 활용했던 방식이 황희찬이 짤츠부르크에서 했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전방에서 계속 스위칭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예,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희찬 활약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최근 그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생 베스트 11 중에 황희찬 선수가 포함된 걸 보면은 예. 독일 현지에서도 황희찬 선수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오스트리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그럼요. 보여줬기 예. 때문에
뭐 다음 시즌은 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황희찬의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워낙 저돌적이고 네. 좀 가다듬지 못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많이 좀 개선이 됐을까요? 어떻게 두 분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가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예. 뭐 좀 스타일 자체가 투박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뭐 드리블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최근에 어쨌든 공격수는 득점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걸. 근데 뭐 득점인 부분에서도 기록을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계속 성장형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또 장점을 계속 극대화했던 그런 그렇죠. 선수입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시안 게임까지 나왔던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창의성과 냉정하게 말해서 축구 지능이 부족하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뛴 걸 보면 너무나도 그것들을 잘 보완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황희찬 활약도 기대해 보고요. 우리 이주연 대표는 제가 네. 좀 예상하건데 황희조 스타일보다는 황희찬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단단하고 네. 단단하고 좀 그- 저돌적이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뭐 황희찬 선수의 스타일을 사실 이제 저 선수 때는 사실 비슷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비슷했는데 저도 이제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 스타일보다는 사실 손흥민, 황희조 그리고 황인범 네, 이런 스타일을 좀 더 기술적이고. 선호하긴 해요. 기술적인 부분을.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지만 황희찬 같은 선수도 꼭 이제 경기 중에는 필요한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황희찬 선수가 아직은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예. 부분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할 그런 것이다. 부분은, 네. 예. 뭐 물론 각자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황희찬 유형도 팀에 정말 필요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요. 이제 예, 전반에서 다이나믹하고. 압박을 해주고 하면 예.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역시 황희찬의 활약도 기대해 보고요. 우리 선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강인은 평소에도 저희가 참 많이 다뤘고 네. 황희조도 네. 지금 말씀 나눴고요. 네. 다시 태어나면 축구 선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주 해요. 네. 이전 대표는 선수 생활을 또 하셨잖아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축구 선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사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 축구 선수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부분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축구를 한번 해본 경험자로서는 예, 예. 이제 다른 부분이 또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 개의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고민해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막 덥석 축구 선수로 다시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제가 뭐 손흥민처럼 됐으면 무조건 축구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왜 그러세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정신 캐스터는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최영진 아나운서로 태어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김민재 이적 관련 내용입니다. 토트넘 간다 못 간다 정말 네.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은 이 선수 본인이나 정말 밀접한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팀 간에 오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지난번에 알러풋에서 박문성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에이전트 유럽에 이렇게 많은 에이전트들이 김민재 선수한테 붙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뭐 베이징에서 보내지 않겠다, 뭐 토트넘에서 헐값을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 대표 네. 개인적으로 김민재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영국 토트넘 갔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의 그런 가능성을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요. 어리고. 네,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말씀 황희찬 선수랑 똑같이 이제 성장형 선수잖아요. 뭐 더 큰 리그에 가서 부딪히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영국에 가서 그런 능력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정우진 캐스터. 저도 프리미어 리거가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워낙에 너무 매력적인 리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과 또 제 기대도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이 꼭 아니더라도 뭐 약간 낮은 울버햄튼 자꾸 링크가 떴던 그런 팀들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전 시간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4193번님의 사연인데요. 조금 좀 시대는 지났지만 손차방 논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또 그 조원희 선수와 박지성 위원 간에
또 이런 논쟁들이 막 화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조원이 그 이제 코치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분은 이제 요번에 K리그 수원 FC 그 플레인 코치로 복귀를 가셨더라고요. 하셨죠? 복귀를 예, 하잖아요. 예, 현역으로 복귀해서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왜냐면 사실 운동선수가 은퇴를 하면은 몸 관리를 조금은 이제 어려워질 만도 한데. 그렇죠. 나이도 있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현역 때보다 몸이 더 좋아진 부분을 엄청 단단한 느낌이에요. 예, 저랑 비슷해요. 그렇대요. 그 조원희 선수께서는 세계 최초 은퇴형 선수래요. 은퇴형. 진짜. 은퇴하기 네. 위해서 축구 선수가 됐다. 네. 은퇴하고 더 좋아졌다. 아, 진짜요? 네. 예, 예. 아 근데 조원희 선수도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도 했었고 네. 그렇죠. 그 프리미어리그 네. 위건까지도 네, 네, 진출한 맞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인데 음. 은퇴 후에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을 좀 두 분 대답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네. 이주연 대표 손차박 논쟁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그때도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땐 제가 손흥민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차범근이죠. 아. 차범근 감독님이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예. 차범근 감독님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또 그런 루트가 열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개척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에서 먼저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뭐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좀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차범근 위원으로 네. 저번에 차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물어보면 매 순간마다 바뀐다. 바로 또 바뀌었고 맞아요. 우리 조홍진 캐스터. 저는 박지성 선수 생각해보고 싶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정말 세계 최고의 팀에서 오랫동안 뛰었고 주전을 계속했고 경쟁도 하면서 그다음 타이틀이 있잖아요. 우승 트로피. 네, 그게 사실 축구에 있어서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내가 거기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골을 넣고 도움을 했든 어쨌든 주전으로 계속 뛰고 챔스에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 트로피를 그만큼 모았다는 거는 예. 그만큼 증명이 됐다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도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예. 말고요. 그렇군요. 결국 토트넘을 떠나라. 네. 저는 박지성 박지성. 선수. 네. 예. 저는 이 시대 때 그 설레던 감정 있잖아요. 네. 그 항상 프리미어리그를 틀어놓고 기다리던 그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경기는 지금은 쉽게 볼 수 있고 네. 스마트폰으로도 다시 볼 수 있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또 네. 없었고 네. 늘 인터넷 겨우 연결해서 보던 맞아요. 시대였거든요. 그 감정이 더 안에 남아 있는 것 같고 늘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였고 네. 그렇죠. 또 투지 보면 뭔가 짠했어요. 맞아요. 저 어려운 환경에 가서 혼자 또 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걸 보면서 좀 박지성 선수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갑자기 대단한 것 눈물 같습니다. 흘리시는. 아니야. 네, 아니시죠? 근데 이렇게 최영진 아나운서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차범근 그 감독님의 경기를 또 그때 챙겨볼 수 시대였다면. 있던 예.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다면은 또 달라질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축구는 제가 생각할 땐 단순한 그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마음, 가슴, 내 심장이 뛰는가? 심장이 뛰는가. 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가? 이번 거 나 멘트 좋았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주현 대표 어떤 네. 노래 들을까요? 뭐 오늘 최영진 아나운서 리버풀 우승부터 뭐 프리미어리그 순위 다툼, 포체티노, 레알 마드리드, 황의조, 황희찬, 김민재 정말 짧은 시간에 다 넣으셨는. 마지막으로 손차박까지. 뽕 뽑았네요. 오늘. 네, 사실 덕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리버풀 우승 이야기하고 프리미어리그 순위 다툼까지만 할 줄 알고 오늘 출연했거든요. 예, 우리 선수들이 여기서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저는 영탁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신청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음번에는 그냥 한두 개로 해라. 주제.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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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주현 하이라이트 스포츠 대표 정우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야?